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해요? 그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북한을 일러보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얼마나 보십니까? 70, 80 정도 됩니다.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북한을 상대로 전투를 해요? 그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북한을 일러보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얼마나 보십니까? 70, 80 정도 됩니다.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이거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중대장!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 예. 내가 무슨 겁나냐? 아니. 그거 수달이지. 너 바로 움직이려 들어가야지. 예. 어? 거기서 무슨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가에 말가에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저기 궁금하다. 예. 김정은이 또 군 수뇌부들이 판문점에서 야책을 노려보고 왜 그랬다고 생각해? 저놈들 아직까지도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 체제가 아직 완전 짝단 소리야. 완전하단 소리야. 보관하면 단호하게 응진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수 감사합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닮은 인형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김관 같은 전쟁 대결 광신자들 때문에 청와대 안방 주인은 물론이고 이제 남성 인민들도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가장 근접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 또한 각기 다른 세 개의 정부에서 군과 관련된 주요 보직에 등용됐던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군인, 북한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했던 국방부 장관이고, 심지어 북한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조를 꾸려 대한민국에 투입시켰습니다. 하지만 본인 휘하에 있는 부하들을 대할 때는 그 누구보다 인자했고 상냥했고 그들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도입부가 상당히 길었지만 죄송합니다만 제 역량으로는 도저히 압축시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예비역들과 현역들이 가장 좋아했고 가장 그리워하는 인물,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 그는 바로 제423대 국방부 장관 김관진 예비역 육군 대장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949년생으로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제 소리 들으며 공부를 매우 잘했던 그는 그 당시 서울대에 버금가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육사의 인기와 기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의 2인자 자리를 놓고 다투던 중정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 등이 모두 육군 출신이고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육사를 졸업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들을 경호실장이 불러내어 두들겨 패일 정도였으니 군의 파워는 실로 막강했죠. 네가 임마 각하의 군 선배면 군 선배지. 아직도 선배야? 각하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이야, 대통령. 너는 그 밑에 쫄다고 장관이고 이놈 새끼야. 그 당시 국내 최고 엘리트 집단에 입항하게 된 김관진 생도는 그 괴물들만 모여있는 육사 내에서도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육사는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 사이에 육사 한 개 학년 인원 중 가장 우수한 인원 한두 명을 뽑아 전차 군단으로 유명한 독일로 유학을 보냅니다. 육사 28기를 대표하여 뽑힌 인물이 바로 김관진 생도였습니다. 독일 육사를 다녀온 장교들을 군내에서 일컫는 말이 바로 독사파입니다. 육사 24기부터 43기까지 22명의 독일 육사 유학 생도 가운데 무려 16명이 장군으로 진급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관진 생도는 임관하기 전부터 군생활의 앞길이 창창했고 장군 진급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될성부른 떡잎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생도는 자만하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많은 군사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독일군의 군사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여 독일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그 이름이 독일군 내에서도 전설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구한진 하면 대부분의 독일 장교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 정도였습니다. 독일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난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그는 독일에서 배워온 선진 군대 문화와 지식을 대한민국에 전수하게 됩니다. 그의 위관장교, 영관장교 시절의 주요 이력을 살펴보면 직능은 작전에 특이하게도 교관 임무를 많이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는 중2 시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공부 잘한 사람들만 모인 서울대학교 ROTC 학군단의 교관으로 임무 수행하게 됩니다. 그가 가르치던 학군사관 후보생 중에 집안 이력이 아주 특이한 한 명의 사관 후보생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왕회장의 육남인 정몽준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서울대 ROTC 후보생들을 맞아 김관진 당시 서울대 ROTC 교관은 형님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대 ROTC 13기는 스승인 김관진 장관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종종 식사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관진 장관과 육사 28기 동기생으로 국내 손꼽히는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는 김국헌 예비역 소장의 말에 따르면 김관진 장관은 보병학교에서 대대방어 교관을 할 때 전술의 정수를 짚는 명강의로 후배들로부터 미래 육군의 희망이라는 찬사를 들었고, 그 후에도 김관진 장관은 중령보다는 대령보다는 장군이 되었을 때 더욱더 진화했고 발전했습니다. 또한 그의 훌륭한 인품을 보여준 또 하나의 일화가 있었는데, 김관진
중령이 15사단 작전처 작전참모로 근무할 당시 작전장교였던 김희철 대위는 작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지만 의외로 소박하고 인간적이었던 김관진 당시 작전참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을 식당에서 김관진 작전참모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작전장교 김희철 대위는 지금까지 김관진 작전참모에게 많은 신세를 졌던 것을 갚을 기회라고 생각하여 화장실 가는 척하고 몰래 식사값을 계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관진 작전참모는 크게 인상이 굳어졌고 이내 김희철 대위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도대체 이런 것은 어디서 배웠냐고, 상급자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상급자가 돈을 내는 거다, 내가 너보다 봉급도 많은데 라고 하며 본인의 지갑을 열어 식사값을 현금으로 김희철 대위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희철 대위는 감사 인사도 못하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배들에게 신세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김관진 장관의 성향이 잘 드러납니다. 자력과 실력 그리고 인품까지 골고루 완벽하게 겸비한 김관진 장관은 군 내에서 선후배들에게 인정받아 육군본부 전략기획처장, 합참작전본부장 그리고 상군사령관을 거쳐 군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가 합참의장으로 임무수행했던 시기는 참여정부 시절로 외부적으로는 북한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던 시기라 김관진 합참의장의 활약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했고 선배 전우들을 극진히 예우하는 등 많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굴은 건강해 보이시는데 뭐 전쟁 때 다치셨습니까? 예, 그럼 화천 찍으면은 어디 53년도 그 금성지구 전투입니까? 전투 때 현재는 척추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그렇게 김관진 합참의장은 평화로운 안보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합참의 지휘권을 본인의 독일 육사 1년 후배인 소울메이트 김태형 합참의장에게 인계하고 명예롭게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속될 것만 같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시탐탐 대남 도발을 노렸던 북한은 2010년이 되자 두 가지의 큰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고 두 번째는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그 두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바로 김관진 장관의 독일 육사 1년 후배인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늦장 대응으로 많은 비판에 시달렸고 당시 눈물을 흘리며 비분관계한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형 장관을 경질시키게 됩니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들을 물색하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그 당시 야인이었던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추천하게 되고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전 합참의장은 서로 독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감없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흡족해하며 그를 제43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